언어는 그 사람을 말해주는 지표다. 당나라 때 처세의 달인 풍도가 쓴 설시의 한 구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입은 곧 화에 이르는 문이요. 혀는 곧 몸을 빼는 칼이니 입을 닫고 혀를 깊숙이 감추면 가는 곳마다 몸이 편할 것이다.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적게 하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실제로 말 한마디 때문에 패가 망신한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만큼 말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이 원리를 무조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은 말로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시대이므로 풍도의 처세법대로 살다가는 오히려 자기 주장이 없거나 무능력한 사람으로 취급받기 쉽습니다. 많은 말에는 반드시 득과 실이 있다. 아무리 표현의 시대라고 해도 말에는 질서가 있고 설득의 힘이 깃들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말이든 입 밖에 낼 때는 2번 생각해야 합니다. 누군가 한마디를 하면 내 머리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이는 말은 원래 주고받는 것으로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가면 반드시 실언을 하게 됩니다. 언어의 순발력은 속도가 아니라 효용성이므로 생각이 언어로 바뀌어 입으로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걸러주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답답해하거나 초조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화 중에 내가 한 번 더 생각하는 동안 상대는 자신의 허점을 곳곳에 흘려놓습니다. 언어에는 반드시 득과 실이 있습니다. 누군가 말을 많이 쏟아내면서 좌중을 압도하고 있다면 그는 그 자리의 좌장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스스로 좌중을 압도했다고 생각하는 만큼 신뢰를 잃고 맙니다. 말에서 중요한 첫 번째 덕목은 호흡인데 호흡을 고르기 위해서는 대화 도중 말을 하고 싶을 때 딱 2초만 쉬면 됩니다. 그 사이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실수를 할 것이고 나는 2초간 호흡을 고르면서 내 말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설사 그 과정에서 발언 기회를 잃는다고 해도 나중에 상황을 더 잘 파악해 좀 더 정리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말하기 전에 호흡을 고르는 것은 어눌하거나 표현력이 부족한 것과는 다릅니다. 말은 늦추되 일단 내뱉는 말은 충만해야 합니다. 촌철살인의 비유가 있고 그것으로 상대의 마음을 흔들 수 있어야 합니다. 2번째는 설득력입니다. 나는 과연 그를 설득하고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를 과시하고 있는가 그것도 아니면 말로써 부족함을 달래고 있는가. 우리는 종종 말을 하는 이유가 타인에게 내 뜻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원래 말의 목적은 설득입니다. 즉 말의 대상은 타인입니다. 타인은 나만큼 나에게 관대하지 않고 늘 차가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타인이 보는 나의 인상은 순간의 실수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타인에게 나는 늘 경계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원시시대 이후 늘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지만 타인은 언제나 불안의 원인이었습니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전혀 모르는 타인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대부분 불안해집니다. 이런 불안은 상대를 알아갈수록 줄어들지만 문제는 그 안다는 사실의 정확성입니다. 그가 나를 안다고 생각하면 나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는 나에게서 스스로 보고 싶은 것만 보았을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무의식은 나에게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자 분주할 것이고 그 분주함의 대상이 바로 나의 말인 것입니다. 3년을 사귄 연인이 단 한마디 말로 헤어질 수 있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내가 말을 늘어놓는 행위는 상대의 판단에 우호적인 정보를 누적시킬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는 과정에서 문득 나타나는 실수는 그동안의 우호적인 정보를 일시에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말은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의 신중함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때 신중해 보이는 사람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말을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은 대안을 제시했겠지만 그의 긍정적인 대안은 많은 말 속에 들어있는 다른 부정적 요인들에 의해
그 빛이 흐려져 결정적인 순간에 채택되지 않습니다. 반면 신중한 사람의 한마디는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말의 신중함은 사실 후천적으로 기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말을 시작하는 타이밍을 늦추는 것입니다. 한 번 늦춤으로써 정제되고, 한 번 늦춤으로써 신중함을 인식시키고, 한 번 신중함으로써 한 번의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노를 다루는 것입니다. 나를 분노하게 하는 일에 대해 즉각적으로 화를 내는 것은 분노의 상대를 확실하게 적으로 돌리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 한번 숨을 고르고 상황을 돌아본 후 다음 국면에서 문제를 다시 생각하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누군가 인터넷에서 나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화를 참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그를 공격하는 순간 본의 아니게 그 내용이 기정사실화되고, 나아가 내가 공격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실리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에 대한 공격성을 누그러뜨리면 나에게 가해지는 공격의 발톱도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말은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대응은 물처럼 돌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진실성인데, 말의 앞뒤가 일관되고 논지가 바로 서 있으며 실수는 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서라는 책을 보면 수석 침류의 고사가 나옵니다. 진나라 때 손초라는 사람이 노장사상에 빠져 가장 가까운 친구인 왕제에게 돌을 베개 삼아 자고 흐르는 물로 양치질하는 삶을 살고 싶다 침석수류라고 말해야 할 것을 돌로 양치질하고 물을 베개로 삼겠다 수석침류라고 말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제가 웃으면서 말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자 손초는 금세 물을 베개로 삼겠다는 것은 옛날 성인인 허유처럼 부질없는 말을 들었을 때 귀를 씻으려는 것이고, 돌로 양치질을 한다는 것은 조약돌로 양치질을 하겠다는 뜻이라네라고 변명합니다. 이 일화는 단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말의 신뢰를 잃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요컨대 말이 진실하려면 겸허하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겸양의 자세로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평가를 자제하는 것인데, 그것이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특히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극히 주의해야 합니다. 얼굴 한번 봤을 뿐인데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타인의 단점을 장점보다 먼저 지적하는 것은 상대방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자신의 경박함을 드러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공적인 일이라면 불가피하겠지만 사적인 영역이라면 사람에 대한 평가를 경솔히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먼저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가 누군가를 쉽게 평가하면 다음부터는 가능한 한글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논지를 중언부언하거나 사족을 다는 일은 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자신의 한마디가 좌중의 웃음이나 공감을 이끌어내면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같은 말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첫 번째 상황에서 예상 밖의 탄성과 호응을 이끌어낸 것은 좌중이 그 말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말이 반복되면 그 다음에는 이미 알고 있는 말이 되므로 공감력이 급격히 사라지게 됩니다. 때론 처음에 느꼈던 감탄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기술적인 문제를 생각해보면 말을 잘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평소에 많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입니다. 대화 중 모든 것에 대해 의견을 말하기보다 내가 평소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에서는 듣기만 하고 생각이 정리되어 있는 부분에서만 의견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인은 내가 하는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삶을 보여준다. 우리 일상에서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말만 하고 잘 아는 것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의 기억에는 내 말이 모두 녹음되는 것이 아니라 인상적인 부분만 편집되어 남습니다. 그의 기억에 나를 각인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 있는 말을 가려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노력하면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말하기란 간단치 않은 문제여서 한 번의 말실수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거친 언행을 일삼아온 사람은 아무리 감추어도 그것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낭중지출하고 송곳은 언젠가 주머니를 뚫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말과 행동에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거친 언어가 행동을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폭력적인 행동이 말을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대신 말이 단정하게 하고 언어를 정제하는 습관을 들이면 늘 나를 경계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워낙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동물이기 때문에 말을 잘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나를 한시도 느슨하게 놔두지 않고 끊임없이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 때나 험한 말을 하고 타인에 대한 비방을 일삼으면 행동과 표정에도 그것이 고스란히 드러나지만 말을 정제해서 사용하려고 노력하면 나의 의식이 늘 나를 관찰하고 절제된 언어를 내뱉게 됩니다. 물론 익숙하지 않은 언어 습관을 몸에 배게 하려면 처음에는 몹시 어색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태도가 되고 일상이 되면 곧 편해집니다. 서로 존댓말을 쓰는 부부가 다투는 경우는 흔치 않듯 언어가 존중의 바탕 위에 있는데 행동이 거칠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언어는 이렇듯 우리의 행동을 규정하는 틀이고 생각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우아하고 적당하고 정확한 말을 골라서 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타인에게 내 이미지가 단정하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일단 이런 언어 습관이 형성되면 그렇게 비치는 나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더더욱 언행에 조심하게 되고 그 조심은 나의 인내심과 자제력 그리고 발전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태도화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시 원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억지로 가장한 언어에서는 위선의 냄새가 나고 자연스럽지 않아서 잠시 경계심을 잃는 순간 말실수로 이어지며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언어는 특정한 순간, 특정한 사람 앞에서만 정돈하는 것이 아니라 늘 좋은 말을 듣고 좋은 언어를 읽고 바른 말을 하는 전방위적 노력의 결과물로 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의 시기에 TV 앞에 앉아 저속한 언어를 들으며 박장대소하기보다 최소한 그만큼의 시간 동안 시를 읽고 아름다운 글을 접하면서 좋은 말을 듣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언어 환경이 좋아지고 그 바탕 위에서 좋은 언행이 태도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립된 태도는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결국 어떤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말만큼 나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곧 나의 표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